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역시 그날 밤이겠죠? 맞습니다. 긴박했던 밤입니다. 3일 밤 비상계엄. 네, 맞아요. 이 3일 밤 10시 23분쯤 계엄이 선포된 이후 무장계엄군은 4일 0시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죠. 이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손쉽게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긴박했던 밤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이 국회의 발빠른 대응과 시민들의 힘 덕분이고요.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 계엄 선포는 허술했고 의식 있는 MZ 군인들은 태업을 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SNS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차분하게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네. 이 긴박했던 밤을 무사히 지나게 한 요소들 짚어봅니다. 무사히 지나게 한 첫 번째 허술한 계엄 선포, 또 군인들의 태업, 차분했던 시민들 이렇게 되는군요. 네. 먼저 계엄 선포가 허술했다. 어떤 근거인가요? 네, 2017년 작성된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게 이번 계엄 주도 세력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거든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죠. 근데 실제 이 문건을 실행하지는 않은 거고. 예,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 준비 문건인데요. 이 당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대비한 이 문건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조잡한 문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문건이 언제 공개됐죠? 공개된 건 2018년입니다. 예, 이 기무사 문건을 먼저 보시면요. 이 시국에 따라 단계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순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그에 비해 이번 비상계엄을 비교해 보면요.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단계별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그냥 한 번에 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문건에는 비상계엄 실시를 위해 집회 시위 봉쇄를 위한 청와대, 광화문 국방부 등 특정 지역의 휴대폰 전파 방해 및 목 지점을 차단하고 또 계엄 사범 색출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정보수사기관 그러니까 국정원, 경찰, 군사경찰 등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보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해서 시행한다. 또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9명을 편성 운영한다. 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2017년 문건은 어떤 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던 거죠? 예, 이 3단계인 비상계엄은요.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에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탄핵 촉구하는 시위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가 되면 그러면 한번 발동해볼 비상계엄 카드를 미리 도상 시뮬레이션 해본 그런 문건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문건에도 합수본 설치, 언론 통제, 보도처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 사령부는요. 이 합수본이나 보도처를 제대로 설치하지도 않았고요. 이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준장 진급과 함께 육군 정훈실장에 보임된 육사 50기 박성훈 계엄사 보도처장은요.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계엄 해제 소식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계엄 선포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오다가 계엄이 해제가 돼버렸다고요? 네, 그래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이 전국 단위 계엄인데 서울 이외 지역을 관할할 지구 계엄 사령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참, 병력도 아주 굉장히 적었죠? 네, 투입된 병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계엄군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그리고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맞는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요. 이 전날 국회에 동원된 병력은요. 특전사와 수도방위 사령부 휘하 병력 280여 명에 불과했고요. 또 이 문건은 서울 지역 부대 편성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합참 등 중요 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 방어를 위해 이 군 병력 6,200여 명, 이건 대기 병력 포함이고요. 이 탱크 200여 대, 또 장갑차 550여 대 등을 동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병력은 약 30분의 1 수준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긴 하지만
뭐 제대로 하려면 뭐 일기에 일스에 모든 군부대들이 착착착착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은요. 이 비상계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포와 함께 서울시청 또 각 정부청사 등 주요 기관과 언론사의 병력이 투입돼서 점령을 종결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이 국회 이외엔 아무것도 전개된 게 없었고 심지어 이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조차 준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참,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요? 이 전문가들은요,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 네, 지휘 체계. 이제 한설 전 육군 역사 연구소장은요, 이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예하 부대 각급 지휘관들이 이 내란 성격이 분명한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또 군 관계자는 이 오후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30분이 지나서야 1호 포고령이 나온 것 자체가 이 계엄사령부 설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면서요. 이 유사시 30분은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실제 이 그 시간 공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군도 군이지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대통령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 탓에 이 비상계엄이 초라하게 추진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다른 군 관계자는요. 이 가장 중요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파업 전공의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처단 운운한 것은 이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세력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예. 또 앞서 언급한 한 전 소장은요. 이번 계엄 발령에 이 천공, 김건희, 김용현 라인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 윤 대통령이 미신에 경도돼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참. 아무튼 이렇게 충동적이고 독단적으로 뭐 하면서 준비도 부족했던 건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비상계엄 막은 두 번째 요소가 MG 계엄군의 태업이다. 네, 이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이 국회에 손쉽게 무장 진입한 계엄군이 왜 국회에 계엄 해제안 표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인터뷰와 양심 고백을 접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계엄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국 표결할 수 있도록 벌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회에 계엄군이 신속하게 투입된 건요. 이 계엄을 무력화하는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실탄을 장착한 계엄군은 또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현장에 투입된 그 대원들한테는 정확한 작전 내용을 아예 알려주지도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물론 그런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한 장병들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임무를 행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일부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다 찍혔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거와 달리 이제 누구나 이 휴대폰과 카메라만 있으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중계를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여러 시민 유튜버들의 화면에 계엄군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많이 회자된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날 밤 국회 본청 진입 과정에서 계엄군과 맞서다가 밀려난 시민들을 다독이는 계엄군의 모습인데요. 예. 이 계엄군들도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임무에 투입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다 그 자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는요. 이 계엄 해제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이 해산 과정에서 시민에게 여러 차례 머리 숙여 사죄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공개됐어요. 예. 실제 이 저격수까지 동원된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좌진 등 이 시민의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내부에 들어가서도 그냥 멈칫멈칫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한 누리꾼은 이 의사당 내부에서 보좌진들에게 그러니까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할 때 이 계엄군이 그냥 진입하는 척
위축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요. 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고 또 시민들과 싸울 수도 없으니 이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썼습니다. 예. 또 다른 누리꾼도요. 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것을 보면 전력 차단이 이 작전의 기본이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국회가 표결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이어서 특전사들이 애초에 훈련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했다면 맨몸으로 저지하는 보좌진들을 5분 안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 올라온 거죠? 예, 맞아요. 이 시민 권모 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이 요즘 젊은 군인들은 충분히 정치와 법을 잘 알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이라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최소한의 진입 신용만 하면서 이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렇게 1분 1초 그들이 태업으로 시간을 번 결과 이 국회는 정족수를 채울 정도로 의원을 모았고 또 침착하게 계엄을 해제하라는 만장일치 결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자, 계엄을 막아낸 세 번째 요소는 실시간으로 차분하게 지켜본 시민들. 네, 그렇습니다. 이 4일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요. 이 정말 토끼 눈으로 출근한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과거와 달리 이제 초연결 시대로 진입하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내려진 45년 전과 달리 이 SNS 등 다양한 미디어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인 만큼 이 관련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비상계엄, 이게 2024년 민주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참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 사건이지만 시민들은 그러나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고도화된 미디어 환경의 영향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사실 SNS가 언론 속보보다 더 빠를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3일 밤 10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소식은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옛 트위터인 X 등 SNS를 통해 언론사가 속보를 내기도 전부터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이 회사원 이모 씨는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이 친구들이 SNS 게시글을 공유해줘서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SNS가 이제는 언론사 기사보다 더 빨라요. 네, 맞아요. 이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상륙한 뒤 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는 본회의 장면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하던 일부 시민은 직접 군 투입을 막고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 여의도로 향하기도 했고요. 또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한밤의 정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도 계엄 관련 가짜 뉴스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 SNS 등엔 한때 한 방송사의 중계 화면 아래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 검문 체포라는 자막이 띄어져 있는 사진이나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을 지나는 장갑차 사진이 떠돌았어요. 다 가짜죠, 그거.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짜입니다. 이 팩트 체커를 자처한 눈 밝은 누리꾼들 덕분에 그 자막을 띄운 뉴스 화면은 합성 사진이고 또 장갑차 사진은 과거 군의 심야 훈련 사진이라는 점이 금세 밝혀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겹쳐져서 긴박했던 밤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시킨 것 정말 네.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